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잘 챙겨 먹고 있나요? 모두가 매일매일 잘 챙겨 먹는 그날을 위한 약 복용 관리 서비스 약올림을 소개합니다. 저는 메디샵 팀의 팀장이자 발표를 맡게 된 송윤주입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짤 보면은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약올림은 이렇게 약 정보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 헷갈리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에게 간편하고 보다 자세하게 약의 정보를 설명해 줍니다. 또한 영양제들 엄청 많이 사 놓고 먹는 거 까먹는 사람도 많으실 텐데 저희 약올림은 사용자들의 복용 일정을 세세하게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약올림은 오늘도 잘 챙겨 먹고 있나요?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쉽고 빠르게 복약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사용자가 약을 받아서 촬영하기만 하면 해당 약이 무슨 약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쉽게 저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용 일정을 간편하게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약올림 서비스의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며 각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회원가입 등 회원인증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번 로그인을 하면 앱을 나가더라도 계속 로그인이 유지되도록 하여 지속적인 사용에 편리함까지 주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유저들의 정보는 이름, 모바일 번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이렇게 네 가지만 회원가입 때 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찾기,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 기능도 도입하였습니다. 비밀번호 찾기는 등록된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가 발송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간편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원하는 유저들을 위해 카카오 소셜 로그인 기능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후에 마이 페이지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그리고 로그아웃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약올림의 핵심 서비스 중 첫 번째 일정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정 등록은 앱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화면과 같이 일정 등록 창이 뜨게 되고 우선 약 올리기, 즉 약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때 화면처럼 카메라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등록하려는 약을 촬영하면 촬영된 이미지를 서버로 보내고 학습된 모델이 해당 이미지 분석 결과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때 분석한 결과가 맞으면 이 약이 맞아요라는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화면과 같이 알람 등록 화면으로 다시 리다이렉트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공공 데이터에 없는 약, 즉 영양제를 등록하려는 경우나 아니면은 분석한 결과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직접 등록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듯 촬영된 약에 대한 분석 결과가 왔을 때 직접 입력할래요라는 버튼을 클릭하면은 직접 입력하기 버튼에 사용자가 원하는 약의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게 되고 이걸로 결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알람 등록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되게 됩니다. 이때 알람 이름, 그리고 메모, 그리고 알람 날짜, 시간, 그리고 주기 등을 입력하여 일정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일정은 화면과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캘린더 화면에서는 복용 여부에 따라서 컬러를 모두 다르게 하여서 편리하게 복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일정을 클릭하면은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사용자가 직접 체크하여서 세세하게 복용 여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캘린더가 아닌 홈스크린에서는 오늘의 알람들을 리스트로 쭉 보여주게 되고 다음 알람 시간까지 카운터 타임으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약을 먹을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이렇게 푸시를 날려줍니다. 일정 수정 또한 가능한데요. 일정 수정은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일정을 클릭하게 되면은 메모, 날짜, 시간, 그리고 주기 이런 이 네 가지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수정뿐만 아니라 일정 삭제 기능까지 구현해 두었는데요. 일정 삭제 또한 수정하기 페이지에서
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삭제하기 기능에 대해서는 해당 날짜에 대해서만 삭제 혹은 전체 일정 삭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여 일정 삭제하기 기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서비스인 약통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앱에서 이제 약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저장한 약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저장한 약들은 이렇게 카메라 등록, 직접 등록한 약을 메뉴로 구분하여서 저장했고, 약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카메라로 인식한 약은 공공 데이터에서 가져온 정보들을 보여주게 되고, 직접 입력한 약은 내가 직접 등록한 약들이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 상세 페이지에는 삭제하기 기능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약올림의 메인 서비스들의 시연 영상들을 보여드렸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스틱들을 활용했습니다. 프론트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와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구현하게 되었고 서버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오스를 사용했습니다. 서버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인 플라스크를 활용하였고 딥러닝 모델 학습과 이미지 인식을 위해 케라스와 텐서플로우를 활용했습니다. 배포는 헤로쿠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DB는 MySQL을 기반으로 SQL 알켐이라는 플라스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ORM 언어를 활용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팀장이 이제 발표를 맡게 된 저는 송현주라고 하며 풀스택 포지션을 담당하였습니다. 백엔드를 메인으로 하여서 프론트엔드의 일부 기능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포지션을 메인으로 한 상현님이 계시며 백엔드 포지션을 메인으로 한 혜인님이 있고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풀스택 포지션으로 백엔드를 메인으로 프론트엔드의 일부 기능을 구현한 현정님 이렇게 4명으로 메디샵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약올림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질의응답하기 전에 앞서 저희는 추가적인 보안 사항에 대해서도 화면과 같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는 저희가 발표 이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여 구글 플레이 스토어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프론트 엔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현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프론트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와 플러터 중에 어떤 스택을 사용할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3명의 백엔드 개발자 중에서 2분이 프론트엔드를 보조해 주시기로 했던 상황이라서 러닝 커브가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티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서버 쪽 관련해서는 파이썬에서는 저희가 장고가 아닌 플라스크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파이썬 자체에 대한 언어가 생소했기 때문에 좀 더 러닝 커브가 낮은 플라스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B에서는 SQL을 사용한 이유가 저희 데이터 자체가 워낙에 조인과 다대다 관계성이 많기 때문에 SQL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배포 관련해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헤로쿠를 선택한 이유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절하고 초반에 학습 및 사용이 매우 쉽다고 헤로쿠가 알려져 있어서 헤로쿠로 일단은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플레이 스토어 배포에서는 AWS로 서버 배포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하신 현정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약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는 CNN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이 약은 이렇게 생겼어."라는 식으로 많은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학습시킨 모델을 저장한 후에 앱이 실행될 때 학습된 모델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촬영한 약 이미지가 리퀘스트로 왔을 때 이를 로드한 모델에서 학습시킨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약인지 예측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제이슨 형태로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보내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크롤링을 담당해 주신 혜인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SR 단계에서는 이 공공 데이터 정보를 따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 두려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실제로 구현을 하려고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 정보를 매일 한 번씩 갱신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냥 해당 API가 실행될 때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필요로 할 때마다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갱신해서 전달해 주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 인식이나 딥러닝 모델과 관련이 있는 듯해서 담당해 주신 현정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된 약에 대한 약 이름 예측 오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용자 측면의 대비책으로 이 약이 맞는지 물어보는 페이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예측 모델의 정확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촬영 시 알약만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객체 인식, 색, 글자 인식 등을 추가로 학습시켜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픈 API를 통해서 약 상세 정보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오류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서비스 도입 전 개발 단계에서 그것을 제공해 주는지 꼼꼼하게 검수해 주는 것이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기기 접근 관련해서는 엑스포 퍼미션이라는 엑스포에서 자체적인 모듈을 제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촬영은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푸시 알람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실제로 푸시에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됐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구글링에서 흔히 나오는 푸시 알람은 직접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보내줘야 되는 자체적인 DB도 필요하고 자체적인 어드민 개념이 필요한 푸시였는데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푸시는 내부적인 기기에서 예약해서 발송이 가능한 푸시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자체적인 DB나 파이어베이스라는 기술을 새로 도입하지 않고 스케줄 에이싱크라는 모듈 내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여서 푸시 알람에 접근해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랑 서버는 어떻게 보면 되게 독립적인 존재라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다른 언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코드 스테이츠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풀스택을 지향하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풀스택을 맡은 두 명이 백엔드가 메인으로 백엔드에서 계속 기능 구현에 집중을 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모바일 서비스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계속 클라이언트와 서버 두 개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에러 핸들링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두 명을 풀스택으로 포지션을 정했고 실제로도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자체도 풀스택이 두 명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에러에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이제 저희 약올림 서비스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